그다음에 이제 이 시대와 교육을 이제 AI ed라고 해서 AI and education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논란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사실은 저는 지금 이쪽에 학교 밖에 이런 기업들이랑도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안에서만 선생님들이랑만 만나고 학교 안에서만 있으니까 시야가 너무 좁아지더라고요. 밖에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런 것들을 학교 안에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좀 알아야 돼서 이제 그 학교 밖 이제 사람들이랑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이번에 이제 HT 컨퍼런스 이제 9월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모든 에듀테크 기업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토크쇼 할 거예요. 2차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그런 데다 어떤 거를 기대하는지, 어떤 기능이 좀 생겨야 우리가 수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평가를 잘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업무를 좀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걸 원하는 걸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학교에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거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여기저기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AI하고 교육에 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야가 있냐면 learning about AI가 있고, 그다음에 learning with AI 있고, 그다음에 preparing for AI generation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영어 교과서는 할 게 아니죠. 뭐 파이썬 배우고 코딩 배우고 이제 프로그래밍 배우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이제 수업 시간에 쓰기 위해서 뭐 머신러닝 배우고 이런 영어생들도 계시긴 하더만, 저는 뭐 그것까지 할 여력은 전혀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해서는 뭐를 가르칠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랭귀지 툴이 AI 기반 언어 분석 툴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그 장문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 문장 패턴을 아이들 연습을 시켰단 말이죠. 15개를. 그런데 그걸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있나. 기본 문형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종이에다가 이제 시험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로 시험을 보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 퀴즈 기능을 활용하면 정답을 미리 입력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자동 채점이 돼요. 근데 그게 객관식이면 상관이 없어요. 다. 근데 주관식, 이게 서술형을 쓰라고 하려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돼요. 어떤 문제가. 서술식으로 애들 문장을 쓰라고 했을 때, 영작하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정답이 아니지만 정답을 쓴 유사답안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많은 유사답안을 기계가 채점할 수 있을까? 어차피 내가 또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부분 점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긴 문장을 썼는데 애가 뭐 철자를 하나 틀렸어. 그러면 0.5점만 감점하고 싶어. 예를 들면. 근데 기계는 정확하게 채점을 해야 되니까 빵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많은 베리에이션들을 기계가 어떻게 채점을 할까? 그게 좀 불안해서 그냥 손으로 본 거예요. 종이에다가. 근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리드 기업에다가 문의를 해봤더니 이미 지금 인공지능 영어학습에서는 선생님이 내놓은 정답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다 판별해서 맞게 할 수 있대요. 그 수준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부분 점수도 시제, 뭐 철자, 뭐 어법 오류는 0.5점 감점, 이런 제가 조건만 주면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학교에 들어오면 엄청 편하겠죠. 우리한테. 그쵸? 근데 이런 기술이 아직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구글로 시험 보는 게 훨씬 더 편했다는 걸 끝나고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쓴 비슷한 유사답안끼리는 따로 그것만 채점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계가 채점해 준 걸 그냥 하면 훨씬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런 거 써보셨어요? 오토드로우 같은 거? 이게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툴인데 휴대폰이 사실 좀 더 편해요. 컴퓨터보다. 이렇게 펜으로 하는 게 더 편해서. 그래서 이제 오토드로우 실행시켜 보시면 이제 구글에다 검색해서 그냥 오토드로우 하시면 내가 뭔가 쫄라맨으로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리면 대충 비슷하게 그리면 얘가 물어봐요. Do you want to draw a lion? 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yes 하면 사자가 띵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리면 이제 뭐 Do you want to draw a soldier? 이렇게 물어서 yes 하면 soldier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림을 쉽게 그려주니까 내가 그거 그리느라고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팔콘 만화로 이제 스토리라인 표현하기 이런 것도 있고, 뭐 인상 깊었던 장면 그려가지고 영어로 쓰기도 있고, 이런 거 그림이랑 하는 활동들이 있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거냐면 그냥 무조건 오토 드로우를 써서 그려라 이게 아니라 교실에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리면 되죠. 종이에다가. 근데 저희가 이제 문학 작품을 배우고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하려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뭐 맞추고 순서 맞추고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학습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작년에 온라인으로 갑자기 원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수업을 어떻게 하나 당장 내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빠 선생님이 그거 한글 파일을 PDF로 바꿔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렸단 말이에요. 집에서 출력해서 그린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제출. 보통 학교에서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 저희 아들이 이제 이제 작년에까지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파일을 올려주셔서 출력해가지고 답을 써서 뭐 이렇게 해서 제출하라는 게 되게 많았는데 저희 집에 프린터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 좀 중산층 같은데 둘이 같이 벌고 그렇죠? 좀 살만한 집이잖아요. 그런데도 뻑하면 프린터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새로 안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집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올려놓고 출력해서 답을 써서 제출해라는 게 무책임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드로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링크를 학생들한테 주고 온라인이니까 각자 스마트폰에서 그림을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 편리하게. 근데 이제 오토드로우 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자한테 친구가 잡혀 먹히고 막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뚝딱 1분도 안 돼서 그리는 거죠. 이제 사람, 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해서 그냥 제출하면 그걸 쭉 늘어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에듀테크 툴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 당시에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